기후학교. 오늘 저희가 뭘 여쭤봐도 항상 똑부러지게 답해주시는 척척 박사, 신근정 로컬 에너지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너무너무 더운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희는 요즘은 이제 선거 끝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선거는 이제 급한 사업이었고 이제 네. 본래 사업으로 돌아가서요. 요즘은 학교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학교에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과 노원구가 함께 10개 학교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고 10% 전기 사용량 줄이는 사업을 이제 시작해서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교환도 짜고 학교 현장도 방문하고 학교의 에너지 소비량 분석도 하고요. 경기도 교육청도 해요. 경기도 교육청은 33개 학교에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하고 1개 학교는 넷제로 스쿨 만든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같이 컨설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17개 광역시도가 지난 봄까지 해서 탄소중립 계획을 전부 다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탄소중립 계획도 보고 그동안 17개 광역시도가 태양광을 정말로 깔았나? 아니면 에너지 소비는 정말로 줄였나? 하는 실적도 민간 차원에서 그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어떻게 평가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시니까 야, 우리나라에서 정당 말고 이 선거를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단체가 또 있을까? 본인이 직접 출마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야, 정말 말입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지방선거 전에 이제 기후 공약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평가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주민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아야 그걸 공약으로 제안할 수 그렇죠. 있고 그게 진짜 생활에 연결되어야지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평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평가한다고 소문이 나면 남은 2년 동안 또 좀 더 열심히 하는 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대본에서 보고 아니 축구 얘기도 아닌데 분데스리가가 왜 나오지 했는데 이게 연방 리그라는 뜻이라고요. 독일어로. 그렇구나. 그렇대요, 여러분. 오늘 태양광 실적을 그러면 축구 리그처럼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건가요? 분데스리가면? 그렇죠. 이제 태양광 보급 실적을 인구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각각 지표를 매겨서 점수화해서 이제 상을 주는 이런 대회를 추진했는데요. 이젠 그게 이제 유럽까지 전체 다 퍼져서 유로솔라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상을 주는 대회도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유럽 전체에서는 태양광 경진대회가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네. 이제는 안 한다고 합니다. 왜요? 태양광이 너무 많이 보급이 돼서 유럽이요? 네, 이제는 오. 당연하게 보급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상을 줄 필요가 없는 오. 상황이 되어서 상을 안 줘도 알아서 지금 짓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을 줄 곳이 너무 많고 이제 네. 발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거기는 대회를 축소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대회가 필요한 나라여서 이젠 아시아에서 솔라리그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라리그를 이어서 이제 저희가 키워봐야겠네요. 여기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똑소리 나는 귀가 쫑긋서게 하는 로컬 에너지랩 신근정 대표님 오셨어요 하고 박수가 오고 감사합니다. 카콩님도 신근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가 들어오는데요. 네, 여러분들 반가우시군요.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막 시원해져요. 근데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런 태양광 대회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도 솔라 분데스리가를 본따서 우리나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에너지 네트워크, 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같은 여러 민관 거버넌스로 진행을 했고요. 거의 이제 한 추진기관당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정부와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고요. 우수상은 산업부 장관상부터 환경부 장관상 그리고 각 추진기관상 네. 최우수상까지 주고 있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금도 지급을 합니다. 장관상을 받은 곳엔 100만 원, 최우수상을 받은 곳엔 50만 원의 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민간인 경우는 민간만. 네. 네, 공공은 이제 급여를 받으시니까 상금은 안 드리고요. 부상만 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대회를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관과 민과 이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동 주최를 해서 그게 가능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어디 한 곳 만약에 이게 정부 주도였거나 어떤 한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서만 운영이 됐다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뭔가 이제 그때 네, 부침이 인식이 있는데 바뀌었으면은 네. 추진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대회 규모는 작지만 다 같이 힘을 모으니까 훨씬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누가 챔피언이었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시상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8월 20일 날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수상 후보자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8월 20일 날 시상식이 있고요. 우수 사례도 같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성과 보급성과 따로따로 지방정부는 이제 상을 받고요. 보급성과 해서 태양광을 정말 많이 깐 곳, 정말 설치가 많이 된 곳은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네, 그리고 충북의 옥천, 옥천, 네네, 그 두 곳이 보급 성과로 이제 상을 받고요. 받으시고 네. 정책 성과로는 경기도 시흥시, 그리고 이제 서울의 노원구가 정책 성과로 상을 받습니다. 보급 성과는 어쨌든 일단 넓은 면적에 많이 깐 곳에서 받았겠네요. 아무래도 지방 같은 경우에 전라남도나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숫자는 적어서 정책 성과로 상을 받기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인구도 적고 경제 규모도 적으니까 다양한 정책을 펼치긴 어려워요. 네. 그런데 자연 조건은 굉장히 많잖아요.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정책 성과랑 보급 성과 상 부분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네.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은 평화를 갖고 있지만 네. 영농형 태양광 으로 협동조합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나주에서요. 네네 수상태양광 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수상태양광 네네 나주형 에너지 프로슈머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네. 이번에 산자부 장관 표창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흥미로운데요. 그래도 일단 저희 귀에 딱 꽂히는 곳은 경기도 시흥시? 네. 아무래도 OBS가 경기 인천 쪽 분들을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냐하면 시흥시의 이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한번 출연을 하셨어요. 저희 방송에. 그래서 어머 상을 받았어?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도 저희가 좀 흥미로웠던 게 시하고 협동조합이 뭔가 힘을 합쳐서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산자부 장관 표창을 받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뭘 잘해서 받았는지 좀 저희가 소개해 주목해서 봤던 것은 산업단지 태양광이었어요. 협동조합이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지방 정부들도 꽤 많은 곳이 있지만 네.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거기에 네. 아리백 사업들도 아예 표방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제도를 마련을 하고 정책적인 노력들이 진행됐던 게 중요했고 그리고 아주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에코센터에서 이 태양광에 관련된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시흥 시민 민간 태양광 아까 얘기했던 시흥 시민 태양광 발전소뿐만 아니라 지열이나 연료전지 같은 다른 에너지원까지 굉장히 균형 있게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우수한 사례로 선정을 했습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 연료전지 무엇보다 산업단지의 아리백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있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교육에 대해서도 홍보에 대해서도 활발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시흥시하고 시흥에 있는 태양광 발전을 하는 여러 주체들하고 함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에코센터, 협동조합 다 같이 함께 노력하고 계셨었어요. 네. 그럼 장관 표창을 받으러 딱 나오는 분은 누구실까요? 시흥시청에서 나오시는 네, 거예요? 시청 담당 과장님이 상 받으러 오십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한번 그 과장님하고 연결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대한민국 솔라리그 로컬 에너지랩 신근정 대표님이 우리나라에도 솔라리그가 있고 또 누구누구가 상을 받는지 얘기들 해주셨는데요. 버즈의 비망록 듣고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솔라리그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디가 지금 태양광을 잘하고 있는가 또 여러 민간 기구들 또 실제로
한전처럼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도 있고 그런 곳들이 평가를 받는 일종의 태양광 평가를 받는 솔라리그인데요. 여기 로컬 에너지랩 신근정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솔라리그 그래서 두 군데 받은 곳이 수도권에서는 노원구하고 시흥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윤세호 님이 시흥시 에코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그 교육은 환경교육은 어디서 진행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 그 시흥시 에코센터는 시흥시가 운영하는 환경교육기관이에요. 초록배꽃이라고 해서 안에 전시관도 있고 해설도 있고 교육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시화호 근처에 있는 걸로. 시화호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잘 검색해보죠. 검색해서 시흥시 지도에서 에코센터. 검색해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예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그렇게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관을 만드신 거죠. 아하, 네. 그렇구나. 상을 받을 만하시네요. 그리고 아까 그 서울에서 정책으로 상 받은 곳이 노원구였잖아요. 네. 거기는 어떤 사례였을까요? 노원구는 굉장히 이제 노원구 자체의 노력이 굉장히 훌륭했었는데요. 요즘 탄소 중립이 유행이지만 탄소 중립에 관련된 업무를 보통은 담당자 한 명이 보고 있거든요. 네. 보통 대부분의 지자체는. 근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추진단을 아예 만들어서 구청장 직속으로 탄소 중립 추진단이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이 부서에서 태양광이나 건물 리모델링이나 탄소 중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네. 특히 베란다 태양광이라고 해서 경기도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붙이는 태양광이 노원구가 맨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서울로 퍼졌다가 서울의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아하, 네. 그런데 노원구는 노원구 자체 예산으로 아직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태양광이요. 네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건물이라든지 옥상에 태양광을 해야 되니까 제도적으로 굉장히 걸림돌이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걸림돌을 잘 피해가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제도 개선 노력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급률도 노원구가 지금 높은 상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예전에 보급했던 거 말고 새로 탄소중립 추진단이 생기고 나서 노력을 하고 실적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정책 성과와 보급 성과를 저희가 나눠놓은 이유도 그런 거죠. 도시는 사실 이제 나주나 옥천 같은 데랑 비교해 보면 매우 숫자는 적거든요. 네. 네, 그래도 BIPV처럼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라든지 베란다 태양광처럼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실험들을 계속하면서 이런 약간의 사례들을 만들고 어떤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각 시군에서 활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러면 서울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니까 노원구 자체 노력으로 확 불을 일으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도 노원구가 협동조합이 태양광을 하면은 거기 노원형 발전 차익 지원 제도라고 해가지고 네. 노원구 협동조합에 이제 태양광 수익금을 보전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거기 노원에 있는 협동조합은 이 태양광을 활발하게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좀 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구청에서 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혹시 듣고 계신 노원구 주민이 계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는 지금 정책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솔라리그에서.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두 군데 정책과 또 아까 나주하고 충북 옥천 네, 네네. 보급으로 네 군데서 상을 받은 거면 이번에 민간 부문 수상 사례가 있다면요. 네. 민간에서도 이제 두 군데 상을 받았는데요. 네. 환경부 장관상으로 우리 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받았고 최우수상으로 광명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을 받았는데요. 광명이요. 먼저 광명시민에너지 협동조합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광고에서
광명 동굴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설치물들이 네, 네. 있다 가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광명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에서 광명 동굴 주차장에 이번에 태양광을 준공을 설치. 했습니다. 제6호 6번째 태양광을 준공을 해서 네. 그거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또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있었고요. 장관상을 받았던 우리 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조합 생긴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환경단체인 환경연합이 만든 협동조합이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이게 어느 지역 협동조합이지? 그런데 지역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거. 지금 서울에 협동 그 발전소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제 환경연합이 만들었다 보니까 다양한 다른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자체 사업도 하지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라든지 네. 다른 지역에서 뭔가 처음 만들려고 하면은 상담을 해준다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맏형 노릇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네. 이제 장관상을 드렸죠. 우리 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말하자면 에너지 협동조합들을 도와주는 그렇죠. 약간 싱크테크 같은 이런 역할을 역할들을 한다.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최우수상 환경부 장관상 받았고 최우수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을 받은 건 경기도의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다. 여기는 역시 보급이나 홍보가 활발해서 받은 거겠죠? 네, 저희가 이제 수상자를 결정할 때 네. 조건이 두 가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올해 준공을 한 양이 얼마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이제 네. 작년에 실제 준공을 한 양이 얼마냐.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이나 시민사회 보통의 이제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태양광에 대해서 알렸느냐.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는데요. 광명은 준공을 작년에 한 게 네. 어쨌든 규모가 크게 준공을 하셨고 이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조합원들을 위한 활동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인 거고요. 우리 동네는 규모 자체는 광명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워낙 활동을 열심히 활발하게 하셔서 해서. 활발하게 하셔서 저희가 수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 사례 받고 민간 부문 수상 사례 받고 이제 공공 부문 수상 사례를 들을 차례인데 음악 한 곡 듣고 신근정 대표님도 잠깐 쉬셨다가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폭염에 또 태양광 에너지를 생각하면 조금 희망이 생기긴 하는데요. 공공부문 수상 사례를 봤어요. 지자체 주고 민간 주고 공공부문이 있는데 솔라리그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공공부문 수상 사례로 한국도로공사가 받았다고. 이거는 어떻게 받은 걸까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옆에 땅 되게 많은 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방음벽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일단 갖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눈독을 들이죠. 여기다 태양광 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그래서 도로공사가 이제 저희한테 사례 발표를 이제 하러 왔을 때 목표가 도로공사가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셔가지고 저희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오. 다른 기관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전력조차도 다 100%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했고 도로공사가 전기를 파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아마도 이렇게 그럴 되면? 수도 있을 것 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이제 상을 드렸습니다. 네. 협동조합하고 협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활동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셨고. 도로공사에서요. 네, 이제 도로를 새로 깔게 하기 위한 성토 이제 약간 사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발전량을 좀 더 많이 늘려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하는 의미에서 약간 압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린 것도 있습니다. 보유 인프라가 지금 도로공사는 일단 딱 부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거니까. 네, 그 휴게소들 주차장까지 그렇죠. 포함하면 굉장히 그것만 많은 해도. 땅을 갖고 계시거든요. 진짜 한국도로공사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공공기관이 되겠네요. 재생에너지 시대에. 그래서 상을 받고. 그리고 한전도 들어갔다고요.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은 아니고요. 한국전력 KPS라고 하는 KPS. 것은 이제 한국전력이랑은 좀 다른 회사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력망을 관리하는 별도 회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문기관입니다. 전문적인 네.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도 에너지를 쓰는 양이나 발전 사업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전기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교육시켜서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하시면서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하고 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해서 그걸로 이제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인상적이었고요. 여기는 자기 특성을 살려서 태양광 모니터링
지원하고 계셨었어요. 모니터링 작업을 되게 탄탄하게 만들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인식 제고 노력에 높이 평가해서 인식 제고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상을 드렸습니다. 아, 태양광 모니터링 한전 KPS. 그럼 도로공사나 한전 KPS나 막 전기 관련된 일하고 도로 닦는 일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태양광과도 이렇게 관련이 되고 무엇보다 저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훌륭하게 하고 계신다. 취약계층 복지 사업.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잘하는 지역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한 번 받은 지역은 다시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규칙이 있는 걸까요? 저희 쌀 한 번 받으면은 한 달, 두 달 다시 안 드리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산업부 장관 표창만 이제 공적 조서를 쓰고 심사를 받아야 돼서 연속 수상이 안 되고 수상 부문을 바꾸면 연속 수상이 됩니다. 아하. 작년에 최우 수상이나 다른 상을 받았더라도 올해 또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대전시 대덕구 같은 경우가 네. 작년에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환경부 장관상을 다시 받습니다. 부문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부서니까요. 전라남도 순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상을 받았는데 올해 또 최우수상을 받고요. 네. 이렇게 연속 수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올해 최우수상을 받으셨던 이제 전남의 여수라든지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도 최우수상을 받는데 내년에 장관상을 꼭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솔라리그라고 하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순천, 여수, 춘천, 대덕구 이런 데가 다 지금 태양광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는 소양강페이라고 해가지고 네. 소양강 이름 특성을 살려서 태양광을 설치하신 분에게 약간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또 정책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 여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산업단지 지역이거든요. 네. 국비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중소기업들이 아리백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면서 산업단지 태양광을 열심히 깔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네, 전라남도 순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철도가 있는데 네. 철도 방음벽을 태양광으로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도로공사가 아니라 철도도 태양광을 갈 수 있겠다. 여기가 잘 성공을 하면 이런 사례를 의미 있게 봐서 저희가 또 상을 드렸습니다. 철도청이나 이렇게 막 그 적자다. 이게 수익 사업이 만만치 않다 하고 얘기하는 공공기관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거를 만회할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나라는 철도 레일을 네. 레일 가운데에 이제 바퀴 지나가는 거 말고 가운데를 태양광으로 설치한 곳들도 꽤 있거든요.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진짜. 네. 철도가 안 지나갈 기차가 안 지나갈 때는 이렇게 맨날 그냥 땅 위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일이. 네. 그러니까 기차 안 지나가는 긴 시간 동안 태양광 발전을 하고 기차가 지나가도 이 발전판은 닫히지 않는 거겠죠. 그러면. 네네, 바퀴가 지나가는 거 말고 가운데에 있는 레일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자전거 도로에도 태양광을 깔고 태양광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철도청에서 다음번에는 상을 받을 만큼 뭔가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이거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태양광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8월 20일 날 시상식을 할 때 사례 발표를 합니다. 내년에 응모하시려고 하는 기관 단체 지자체 분들도 우수 사례 올해 이제 우수 사례를 들으시면서 저렇게 하면은 상을 받는구나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다양한 사례로 신기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되게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례 발표가 있기 때문에 8월 20일 날 저희 솔라리그 시상식 유튜브로 중계할 거거든요. 유튜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0일에요. 생중계 하시나요? 네네, 생중계 오후 2시에 생중계합니다. 오후 2시부터. 그럼 유튜브에서 로컬 에너지 랩 이렇게 치면 되나요?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솔라리그. 네네, 솔라리그, 로컬 에너지를 둘 다 치셔도 다 중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후 방송 시간하고 안 겹치니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성주님 무더위로 지치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수시로 수분 섭취하는 것 잊지 마시고 방송하세요 하고 아까 인사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근정 로컬 에너지랩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